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같이 독서하고 글 쓰고 말하기를 실천하는 불독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세속의 철학자들이라는 경제철학 서적입니다. 저자는 로버트 하일 브루너입니다. 세속의 철학자들이라는 책은 경제에 관한 여러 사상을 알아가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는데요. 먼저 경제학자들의 등장 배경을 알아야겠죠. 경제학자의 등장은 시장 경제라는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경제학자의 중요성이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명령, 관습, 권위 채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혁명이 일어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가 생겨납니다. 새로운 사회란 개인의 이익 추구가 허용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기 속에는 염려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새로운 사회가 잘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체제에 대한 진단과 질서를 요하게 되면서 경제학자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경제학자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은 현재의 자본주의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현실에 비추어 본 자본주의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측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시대마다 언급된 경제 사상은 때로는 적극적으로, 때로는 소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네 가지 구성으로 나누어 얘기해 보려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저축에 대한 시각입니다. 저축에 대한 자본주의로의 접근은 찬반이 나뉘는데요. 찬성 쪽의 경제학자를 들라 하면 애덤 스미스를 들 수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주장을 먼저 들어볼까요? 그는 자본의 축적은 생산을 위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축적된 자본이 생산에 투자가 된다면 생산성이 올라가며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률도 높아지면서 보편적 부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죠. 이렇게 애덤 스미스는 자본의 축적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저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두 명의 경제학자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케인스와 존 애킨슨 홉슨입니다. 먼저 케인스를 보자면 그의 시대는 상당한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그가 지적한 부분이란 침체기 속에서 자본의 축적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축적이 아닌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력히 주장을 한 것이죠. 또한 이러한 침체 시기를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존 애킨슨 홉스의 말을 들어보죠. 그 역시도 케인스와 같이 저축이 아닌 투자를 강조했는데요. 문제는 저축이라는 현상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하여 감당할 수 있는 소비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해도 남은 돈은 어쩔 수 없이 저축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존 애킨슨 홉스는 투자가 이루어질 새로운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국주의론입니다. 투자를 위한 식민지 건설이 정당화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그의 말대로라면 자본주의는 새로운 시장을 위한 세계의 파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저축에 관한 시각을 마르크스와 베블런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계급에 대한 시각입니다. 계급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네,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스스로 몰락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결국에는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가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잉여 가치를 짜내야 하기에 이런 과정 속에서는 자꾸만 노동자들이 소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급 투쟁을 통한 혁명이 일어나 프롤레타리아가 승리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마르크스 다음으로 또 다른 인물을 살펴볼까요? 바로 소스타인 번드 베블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한 계급론이라는 책을 서술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자면 유한 계급들은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려 과시적인 소비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약탈자들이라고 표현하죠. 결국 마르크스와 같이 적수가 나타나 혁명을 통한 승리를 쟁취한다고 보았는데요. 여기서는 프롤레타리아가 아닌 기계시대에 나타날 기술자들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자본주의를 앞두고 계급의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기업가에 대한 시각입니다. 앞서 언급한 베블론 기억하시나요? 유한 계급은 약탈자들로서 결국 기계시대의 기술자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는 내용 말이죠. 그가 유한 계급을 약탈자로 표현했으니 기업가에 대한 평판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는 기업가들을 향하여 깽판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블론이 이같이 기업가들을 비판했다면 반대로 찬성했던 사람도 있겠죠. 바로 슌페터입니다. 슌페터는 기업가들을 경제활동을 위한 동력이라고 표현할 만큼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기업가의 혁신이 있기에 이윤이 생긴다고 한 것이죠. 슌페터뿐만 아니라 존 스튜어트 밀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기업가가 받는 이유는 절제에 대한 대가로 보면서 기업가의 존재를 정당화시켰죠. 이렇게 기업가에 대한 시각을 여러 경제학자들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시각인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할까 합니다. 먼저는 학문으로서의 경제이고 다음으로는 이상적인 사회로서의 경제입니다. 먼저 학문으로서의 경제를 언급하겠습니다. 이전의 정치 경제학은 인간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함께 언급했지만 경제의 호황기를 할 수 있는 빅토리아 시대를 거치면서 철저히 묵살된 채 새로운 경제학이 대두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흔히 경제학이라 알고 있는 수요 공급에 의한 균형이라는 경제학입니다. 정치 경제학을 과학과 같은 학문으로 만든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로 엘프리드 마셜과 프랜시스 이시드로 에지워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은 인간성을 무시한 수학적인 명과 같은 경제학으로의 변모를 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적 사회로서의 경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 사회란 몇몇이 꿈꾼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협동조합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오원이 있고요. 오원 같은 밀집 방진을 주장한 푸리에가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모든 소득은 모두의 소유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확신을 자신 스스로의 범위 속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학은 어떤 것이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제학은 우울한 것인가요? 아니면 희망적인 것인가요? 여기서 잠깐 우울이라는 단어가 나왔길래 생각나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멜서스와 리카도입니다. 이들은 우울한 경제학의 대표자들이죠. 인구가 급증함으로 식량난이 생길 뿐만 아니라 지대를 통한 부를 누리는 지주의 모습을 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들이 말한 인구 급증으로 인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죠.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등장할 정의의 경제학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제학자인가요? 마지막 물음을 던지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